정유년의 신수를 할 거예요, 신수. 근데 이 신수를 하더라도 원래는 10년을 운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10년을. 즉, 10주기를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4주기 이론을 보시면 돼요. 그 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가을이 무리짓잖아요, 가을이 지금. 신유술. 요걸 하나의 테마라는 거예요. 근데 미에서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미에서부터. 자, 미에는 무엇이 입고를 합니까? 갑이 입고죠. 자, 그 다음에 술에는요? 병과 무가 입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미에는 개수가 입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술에는 이제 을목이 입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요 미년부터 술년까지 문점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우리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의 일간들은 다 이것들을 뭐로 쓰는 일주들이냐면, 첫 번째는 재성이요, 두 번째는 관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상이에요, 식상.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오는 일주들이 요 식상이 묶여들었을 때. 즉, 식상이 묶여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임계 일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올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관으로 쓰는 일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기 일주들이 많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 쓰는 일주들은요? 경신 일주들이 어쨌든 이거는 목의 문제점이거든요. 목의 문제점. 네.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한테 문점으로 오는 사람들의 테마,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주류를 이룰 것이다. 자, 인계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이거는 을목이 임묘되어서 좋네?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쓰는 이 재성이 어떻게 돼요? 스르륵 들어가 버리죠.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자기의 식상, 손발에 대한 식상도 묶여 들어가니까 정말 깝깝하겠죠. 단순히 요때 되는 거라고는 거의 뭐 대가 보상이 적은 형태로 진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깝깝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이 신유술이라는 구간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찾아온다라는 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이 운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즉,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게 아날로그. 자, 우리가 온도가 1도 1도 상승할 때, 겨울에 갈 때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툭 추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3일 따뜻했다가 4일 추웠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약간의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의 운을 디지털로서 끊어보는 거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보실 때는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병신년에서 정유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병신년의 원인이 구체화, 결과물로서 발생하는 한 해가 정유년이래요. 그리고 그 정유년이 무엇의 발판이 됩니까? 즉, 무술년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발판. 결국에는 운이 정유년만 봐가지고는 판판이 틀리는 게 뭐냐면 앞에 결과물이 나타내는 뜻도 모를 것이요. 그 다음에 요 무술이라는 것에 다가가기 위한 전조 작업도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신유술, 요걸 무리 지어서 항상 봐서 문점을 해주는, 즉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년에 뭔가 이 사람이 일을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4년 뒤에 해년이 오죠. 4년 뒤. 네, 신유술 해. 즉, 해에 뭔가 구체화된 결과물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유년, 술년이라는 것은. 근데 유년이라는 것은 또 뜻이 뭐냐면 뭔가 왕성한 기운, 가을의 왕제의 기운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가장 구체화. 즉, 금이 가을의 결실의 기운이 금에 이제 드디어 떼어서 이건 내 거 분배하는 기운으로 많이 나누어지죠.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실제로는 무술년이 하나의 테마, 큰 테마가 되는 거거든요.
백호대살이 들어가요. 백호대살. 이 백호를 맞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정유년이 된다는 거예요. 정유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병이 떴다라는 것은 뭡니까? 병은 자기가 하는 일이 밝히는 거죠. 밝힌단 말이에요.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그래서 우리 올해 사건들이 뭡니까? 뭔가 사건들이 많이 막 밝혀지죠. 이 사건 저 사건 막 터지잖아요. 그죠? 밝히는데 이 신에서는 완벽한 결과물은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스타트라는 거예요. 가을의 스타트. 명백하게 밝혀보자라는 뜻을 정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게 어디겠어요? 정이라는 거예요. 정. 병이 구체화가 되어서 정말 쪼리개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을 우리가 자원적으로 볼 때 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수사, 치안 뭐 이런 쪽으로 보잖아요. 빛을 쪼리개처럼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밝혀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라는 뜻은 분배하는 거잖아요. 분배. 네 것 내 것을 정확히 갈라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배신사라든지 단절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되겠죠. 지금 사건들이 내년에 넘어가서 정말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도의 별이 굉장히 이제 유라는 게 추상살초의 기운이 있으니까 예리하게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결과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된다라는 게 한 해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제 무술년에 가서는 우리가 유용한 것들이 다 싸잡아 들어가죠. 다 싸잡아. 그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십진법이 뭐냐면 이 원래는 12지지를 보는 거예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본다라는 게 그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지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 그죠?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돈. 돈을 갖다가 돈이 가장 힘을 쓰는 시기는 언제겠어요? 돈이 가장 힘을 쓰는. 그죠? 여기가 금융이잖아요. 금융이고 또한 이게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힘을 발하는 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항상 큰 돈은 어디에 묵는다? 문서에 묵는다는 문서. 문서의 기운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문서. 무의 기상으로 볼 때, 기의 기상으로 볼 때, 이때의 기운은 어떻게 되냐면 무는 인에서부터 우리가 장생을 하죠. 장생을 해서 술에 이렇게 인묘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 기의 기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무는 이렇게, 기는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유에 오면 뭐가 되겠다? 갖고 있던 부동산은 뭘로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원래 신년 말이에요. 신년 말에서 원래는 다 처분, 늦어도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유년이라도 팔아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오는 운들이 뭐예요? 그죠? 즉 부동산의 운기로서는 쓰지 못하는 구간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팔아서 현금화를 가지고 있다가 살 때는 언제 사면 좋겠어요? 그럼 문서를 산다면. 네. 요 시점 정도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값은 언제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겠다? 네. 해자 이런 구간에 값은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만 12년의 주기를 한 3번만 잘 갈아타도 어떻게 되겠다?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 막 얘기하고 뭐 미래의 상황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막 예측하는 사람들이 2017년이 굉장히 고난의 한 해가 되고 뭐 나빠지고 뭐 폭락하고 뭐 이런 정세를 많이 떠들어요. 근데 우리는 운기상 알잖아요. 근데 그 큰 테마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백호대살. 이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위험한 사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큰 지지로서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단순히 유년이니까 유에 관해서만 배우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실제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럼 유년에 이르러서 이때 뭔가 분리, 판단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어요? 또 헷갈리시죠? 네. 자, 사에서부터 축까지 경이고 이걸 신의 구간이라고 해요. 요때에 벌어진 일들은 여기까지 여파가 간다라는 거예요. 큰 12운성의 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금융이라든지 배신, 배반, 판단, 시비, 분별 뭐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언제 가야 해소가 되겠다? 축년이나 인년, 2021년이나 22년쯤 가야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인 유년이 되는 거예요. 유년. 이렇게 큰 폭으로서 먼저 관찰을 해놓고 그 한 해 한 해 운세에 들어가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정이니까 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금이니까 금이 왔고요, 그래서 화급금 해서 굉장히 안 좋은 한 해가 됩니다. 또 화는 붉은 것을 상징하고요, 금은 닭을 상징하니 내년은 붉은 닭의 해가 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그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단편적.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단계의 진법, 이게 어려우면 10단계로 자르고, 그것도 어렵다면 이렇게 4단계로 보는 식으로 항상 세운을 봐줘야 그나마 틀리는 확률이 적고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우리가 점사를 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병신년에 관한 원인들이 이제 구체화 실현돼 가는 과정이겠구나, 요거 정도 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술년, 뭔가 백호대사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운이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출몰하였으니 이때는 뭔가 이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변. 즉 불예측이죠. 예측하지 못하는 기운들이 많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뚜박뚜박 집 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나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이사운이 있더라도 잘 안 돼요. 왜? 호랑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게 대운 같은 데에서도 괴강이라든지 백호대운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뭔가 충동 동요 아니면 재운이 와서 문서를 팔아서 뭔가 현금 확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운상 배울 때는 나와 있더라도, 자, 이런 백호나 괴강 같은 경우는 뭔가 이변이고 불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정윤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려워진다, 그죠? 뭐 갑자기 12개를 생각해라 해서, 그죠? 뭐 4개를 생각해라. 정 모르겠으면 2단계만 생각했어요. 정유 다음에 무술 온다. 무술 무섭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하다 하더라. 이렇게. 자, 그 단계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수에 관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